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전 세계 1위의 섹스리스 등극입니다. 제가 좀 오타가 있었네요. 일단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또 새로 제가 업데이트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 말씀드리고 댓글 리뷰를 할게요.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002년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1위의 섹스리스 국가입니다. 2위는 일본이고요. 한국이 기혼자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일본이 44.6%로 1등이었습니다. 한국이 35.1로 1등이었는데 한국이 40%로 올라가고 일본은 40% 밑으로 내려가서 역전이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6.0, 세계 평균은 20.0.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2배가 높은 거예요. 섹스리스 비율이.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물론 이거는 저의 가설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인의 어떤 삶의 가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무엇을 제일 중시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중시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는. 그리고 특히 20대 30대가 그 경향성이 강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보면 여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질적 풍요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심한 거는 2030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연애 같은 경우는 20대 때 로맨틱 러브를 꿈꾸지만 막상 결혼하게 될 때는 사랑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직장의 안정성, 연봉, 재산 이런 조건을 중시하는 거죠. 사랑보다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혼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파트너와의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파트너 중에서 잭스 머신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잭스 머신과 한번 경험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현재 파트너, 결혼한 남편과 밤의 기술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과거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는 이 여자가 나의 첫 여자이기를 바라는 거고, 여자들은 이 남자가 나의 마지막 남자이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남편이 밤의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뭐 호국만 왔다 갔다 이래버리면 불만인 거죠. 재미도 없고 과거의 그 파트너와의 그 짜릿했던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떠오르니까 이제 스스로 불행해지면서 잭스리스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율 같은 경우도 확실히 그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확실히 그 이혼율이 낮다는 거는 다른 자리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거는 아예 없는 거. 한 번 정도까지는 확실히 낮습니다. 자, 이번에 자료는 새로 나온 거 업데이트를 하겠는데요. 요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대한민국에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섹스리스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해드리면, 자, 이거는 그 염유식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하고 최준영 연세대 의대 내과 교실 교수님 이 두 분이 2021년도 서울 거주자의 성생활 연구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4%,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가 나머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대상으로 한 거는 뭐냐 하면 기혼 부부가 아니고 그냥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2182명입니다. 앞에 거 같은 섹스리스 조사는 기혼입니다. 기혼만 대상으로 한 거고 이거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했을 때 1년간 한 번도 안 했다가 3명 중에 1명 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따져보면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71%가 성관계를 했고 여성 같은 경우는 57%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 6%가 흥미가 없어서 안 한 거고요. 15% 정도는 파트너가 없어서 안 한 거고 5% 정도는 시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안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24%가 흥미가 없다. 그리고 8%는 파트너가 없다. 4%는 시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4%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일단 비교해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2000년도에 미국의 하이자 제약사죠. 글로벌 제약사인데 여기에서 세계 성태도 및 성행동 연구와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한국 편을 보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비율은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1년 만에 3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잭스 리스가.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히려 자유연애 시대고 그래서 더 잭스를 많이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3배가 늘었어요. 이게 뭐 10% 정도 이러면 뭐 그냥 오차범위 조금 벗어난 정도지만 이거는 뭐 3배가 늘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일단 여기 연구진의 그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잭스 리스의 삶이 비정상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비혼 풍조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매칭이 안 된다고. 여성들의 하이퍼가미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가 대거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남자가 대거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어느 정도 동지론인 쪽으로 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보다 낮은 학력의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발생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죠. 또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그런 케이스이고 그거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트렌드예요. 그리고 남녀 모두 중상위층보다는 하위층에서 금욕의 비율이 높았고 파트너를 찾지 못해 성관계를 찾지 못하는 비율도 하위층에서 높았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다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도 경제력이 부족하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여성분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뭐 여성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20년 만에 잭스 리스가 미혼만 대상으로 미혼 기혼 다 했을 때 전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3배가 늘어나냐.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요.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네모가 왜 나오죠? 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혼 후 이혼하게 될 때 재산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결혼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결혼이 늦어져 30대 이상이 결혼을 할 건데 힘들게 일해 모은 돈을 나눠야 된다니 이혼하는 것도 속상할 텐데 힘들게 모은 돈을 절반 가까이 빼앗기듯 나눠야 한다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조금 황당한 게 뭐냐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남자 여자 모두 돈이 없을 때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뭐 20대 중반 후반 남자는 또 아무래도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뭐 27, 28 되지만 여자들은 보통 24, 25살 이때도 결혼 많이 했거든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아마 첫 아이 출산이 27.3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없이 출발했죠. 없이 출발해가지고 같이 이제 자산을 모았으니까 뭐 나중에 뭐 좀 어느 정도 10년 지나서 반반 정도 하는 거 그래도 조금은 이해는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당한 것도 있지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결혼이 엄청나게 늦어졌죠. 늦어진 거가 다가 아니라 여성들은 돈을 많이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요구를 하죠. 보통 뭐 3억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자기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뭐 그 정도 한 3억 정도 내외로 많이 요구하던데 이거는 다르죠.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이 중위값이 지금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균 자산은 지금 2억 5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남성한테 3억 정도 모은 사람은 잘 모은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돈이 부족하니까 부모님 돈도 많이 얻어서 결혼해요, 요즘은.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부모가 잘 못 살면 결혼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여성들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과도한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근데 왜 이혼을 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리한 제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남자들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엄마 세대가 마냥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결혼 늦게 해라. 딸에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진짜 딸의 인생을 조져놓았다. 크크크크크크크 하셨어요. 제가 요즘 딱 느끼는 게 뭐냐면 82년 김지영 이후로 보면 엄마의 한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엄마들 김지영 세대 엄마들은 고생한 거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들이 이제 주로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너는 나처럼 사지 마라. 즐기면서 즐기고 결혼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 늦게 해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돈 많은 놈이 최고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지영 세대 밑에 분들이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정말 편안하게 살아왔잖아요. 딸밥으로 커왔는데 엄마들이 계속 그러니까 엄마랑 보통 친하잖아요. 딸들은. 그래서 엄마의 삶과 나의 삶을 동일시한다. 즉 엄마한테 빙의한 거죠. 우리가 뭐 접신한다고 해야 되나요? 빙의해가지고 엄마 대신 지금 사회와 남자와 싸우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막상 지금 본인들은 피해본 거 없어. 엄마가 피해를 봤는데 본인들이 지금 대신 싸우고 있는, 그리고 엄마들이 그 한을 풀어달라는 거를 대신하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건 아닌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거는 생각의 무능입니다. 생각의 무능. 뭐냐고 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성들의 결혼이 계속적으로 늦어져요. 그러면 늦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노산이죠.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발생하고, 아이를 낳아도 뭐 둘도 못 낳고 하나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다들 시시해서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개가 되고 나면 아마 사회가 뒤집어질 겁니다. 사회가 뒤집어질 건데, 즉 이런 거에 대한 노산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의학적인 공부, 데이터 통계를 공부하지 않은 거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나처럼 살지 마라까지는 나 이해해. 하지만 결혼을 늦게 해도 된다라고 부추긴 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이 부추김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딸들한테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학적인 거라든가 통계적인 거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그런 조언을 해야죠. 우리가 조언이라는 건 저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 한번 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검색도 해보고 아니면 뭐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한테 물어보든 건의양 있는 뭐 논문을 보든 뭔가 하여튼 해서 확인한 이후에 이런 거를 딸들한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딸들도 안 하고 엄마들도 안 하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30 중반 넘은 여성들요. 결혼하기 힘들걸요. 지금 남자들이 빠르게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저 같은 유튜버도 떠들고 제끼지만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지금 대형 유튜버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퍼지고 있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야 30대는 제끼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저번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아니 내 주변에는 30대 후반 넘어서도 애 잘 놓고 시험관도 잘 되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막 과학과 싸워. 의사 선생님하고 싸워. 이거는 과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자연과학, 의학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딸 인생 조져 놓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생각의 무능이고요. 그리고 이런 무능 또한, 무지 또한 저는 죄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지나갔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30 중반 넘은 여성분들 어쩌겠습니까? 미국의 일본처럼 K 마케이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제가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봐주세요. 색안경 끼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거지만 한국인들에게 MB는 가분한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그 의견입니다. 만약 영어 공용화가 실시하고 집값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마이스터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여가부 그때 폐지가 되었다면 지금과 분명 구조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나라 살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MB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저도 MB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뭐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하니까 일단 빼고 정책적인 걸 이야기하면 그때 영어 공용화를 시도를 하려 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이거는 해야 돼. 했어야 되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저는 거의 이제 확실해요. 저출산 이게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고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이민 정책을 꺼낼 겁니다. 이민 정책을 꺼낼 건데
그러면 그 이민자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우수한 인재, 진짜 뭐 인도 같은 데 수학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 뭐 그 정도 급의 진짜 엘리트급, 우리 일반적인 서민 국민들하고 부딪히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민을 받는다면 두 쪽으로 받아야 돼요. 아예 엘리트들, 지금 미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엘리트들도 많잖아요. 그런 엘리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 있잖아요. 요 두 군데만 받아야 돼. 괜히 어설픈 게 중간에 받아버리면 자국민들, 청년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가면 안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 온다고 했을 때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걸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언어가 만약에 영어가 우리가 공용어가 되면 뭐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영어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관공서를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좋은 대기업 이런 데는 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MB가 그때 했었던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이잖아요. 문법 풀고 독해하고 이런 게 아닌 실용 영어 쪽으로 이제 영어 공용화 정책이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민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미리 베이스로 깔아야 저는 이게 제대로 먹힐 거라고 봐요. 지금 한국어가 고리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배우기 엄청나게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정책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집값 안정 같은 경우는 MB가 시킨 게 맞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물론 있었고요.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MB 때 그게 그 어디죠? 강남구는 세곡동, 서초구는 우면동 내곡동인가요? 아니다. 강남구의 세곡동 내곡동, 서초구의 우면동, 여기에 물량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원래는 그것보다 더 많이 지으려고 했어요. 그린벨트를 풀고. 근데 그때 당시 거기가 강남하고 가깝잖아요. 강남구 서초구니까.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주택 구입 부담지수 보면은 86점 몇 나오는 게 MB 그걸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설사들이 로비를 했잖아요.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면서 원래 계획했던 거를 중단했어요. MB 때도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원래 부동산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더 지으려고 하다가 건설사들이 우리 죽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지으세요. 해가지고 멈춰가지거든요. 최경환 공제부총리가 뭐 대출받아서 집사를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당시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자영업 하신 분들 장사가 잘 됐던 이유가 집값이 안정되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집값만 많이 안정되어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은 크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너무 비싸고 물론 또 내리면 문제도 있죠. 자산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소비가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MB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갑자기 집값 빠졌을 때는 소비가 확 줄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는 소비가 늘었습니다. 그때로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이스터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제가 볼 때 너무 많아. 막상 대학 간다고 뭐 취업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제 다닐 때는 뭐 기계 공고, 상고 나와가지고 뭐 은행 가고 대기업 가고 이렇게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77년생인데 제가 고향이 마산이에요. 마산인데 제 때 그쪽에가 이제 뭐 마산 공고, 창원 기계 공고, 창원 공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 이제 마산 상고 이래 가면 이제 끝나고 이제 은행 가고 그때 이제 창원 기계 공고가 아마 제일 좋았던 걸로 아는데 전국에서도 뭐 구모 공고 다음 정도로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 다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산업들하고 연계를 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이스터고에서 이제 군대 대신해가지고 뭐 대체 복무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중소기업 쪽으로 뭐 민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물론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나는 유도해야 된다고 봐요. 대나 소나 대학교 가는 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대폭 줄여야 돼요.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저도 문과 출신인데 문과 나오면 문송합니다. 맞아요. 문송합니다. 진짜 갈 데 없어요. 그냥 저처럼 이빨이나 털고 이런 거나 이빨 트는 거는 확실히 많이 배워. 문과는 그 시험 칠 때도 그렇습니다. 거의 보면은 막 소설을 써요.
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시험 칠 때 딱 뭐랄까요? 제목, 소주제만 딱 머리에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도 뭐 대충 평점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쓸모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뭐 공무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문과는 좀 많이 줄이자. 그리고 이과 위주로 많이 가는 우대해 주는 정책을 가슴하고 그리고 딴 이야기 조금 더 한번 하면 나는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수능이 의대 고시 됐잖아요. 의대 아니면 그냥 많은 이런 걸로 가는데 저는 이거 좋은 방향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OECD 기준으로 하더라도 의사 수가 적습니다. 환자 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경제 성장을 함에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한 90년도 때까지는 그 공대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과라든가 뭐 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과 뭐 이런 쪽으로 공대들이 많이 갔어요. 그들이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분들인데 의대 바람이 분 거는 2000년대 이후부터 불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심해졌고 지금은 그 절정에 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의대를 많이 가겠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은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의대생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공대생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대 정원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어차피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 계속 그 반대하는 쪽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의대가 이렇게 거의 독주하죠. 이 독주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공대를 밀어줘야죠. 공대를.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반도체 원툴로 지금 왔는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다른 걸로 메꿔야 돼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에는 못 벗어납니다. 이번에 박성준 한원 총재도 그 말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인사이트도 좋고 양심적인 구루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단서는 그거였어요. 어떤 새로운 변화, 성장 동력을 구하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걱정인 게 이런 공대에 엘리트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아니 서울대 공대 간 애들이 지금 반수하면서 이제 의대 도전하고 심지어 3수, 4수, 5수 해가지고 의대 도전하잖아요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엘리트들이 의대가 다 빨아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사실 여가부죠. 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가 그때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대선 공약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무산이 되었는데 이때 여가부가 폐지가 됐으면 대한민국은 이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게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영상이 좀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정치적인 내용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만 봐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댓글. 가만히 안 있어도 10대도 끝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적응하고 작업하면서 사는 수밖에라고 하셨는데 저는 요즘 그냥 개인적으로 그리 느껴요. 이제 저도 돌아가는 거 이거 다룬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물론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약간의 기본 지식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신 것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개선 안 될 것 같아요. 개선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새로운 변화가 나오면 이제 그때 체크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팝콘 들고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참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제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도 다들 잘 적응해 주세요. 다들 잘 적응하셔가지고 또 모르죠. 또 이렇게 경제 위기가 되면 오히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빛을 보는 세상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 후 섹스리스트 1위 친자 불일치율 1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그 친자 불일치율 1위라는 거는 지금 요게 제가 X표를 그었습니다. 요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그러면서 사우스 코리아가 뭐 40.05, 스페인 29.90, 뉴질랜드 28.001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출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짜뉴스. 제가 지금까지 하기로는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주장하시는 게 이 자료는 폴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가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자 불일치와 관련된 국내와 국외에 그래도 조금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온 거는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참 찾았거든요. 몇 시간 동안 찾았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나마 옛날에 그 JTBC에서 뭐 방송에 나온 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분은 변호사죠. 오른쪽 분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거니까. 친자 확인 검사 시 30%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친자 확인 의뢰 건수가 2012년도에 약 26,000건, 2014년도에 약 3,000건이라고 합니다. 3만 건. 26,000건, 3만 건인데 그러면 3만 건의 30%면 9,000건이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진짜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해. 뻐꾸기. 그리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는 아니고 의뢰한 거 중에서죠. 의뢰한 거 중에서.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가 찾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좀 옛날 자료긴 합니다. 2008년도 자료인데 지금은 더 아마 심각해졌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 외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외국도. 호주가 여기에 케이스가 나오던데 호주가 10년 전이니까 1998년도겠죠. 그때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던 친자 불일치가 2008년 요즘에는 4명 중 1명꼴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스포츠 조선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아, 호주도 좀 물란한가 보네요. 그리고 옆에 나라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DNA 친자 검사를 부인 몰래 의뢰하는 뉴질랜드 남자들이 급증을 했는데 의뢰자 중 30%가 남의 자식으로 나타나 충격이었다. 아, 뉴질랜드도 만만치 않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자료 있으면 제가 또 업데이트는 할게요. 중국도 어메이징합니다. 중국도 어메이징해. 중국은 하다팡루이 DNA 업체의 경우에는 2005년 22.6%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으나 2006년도 그러니까 1년 지난 이후에는 28%로 뛰었다. 중국도 굉장하네. 그런데 중국 과학원의 관계자는 이 정도는 약가이다. 특히 농촌 지역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최소 절반이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파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뻐꾸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뻐꾸기도 조심하시고 하여튼 진짜 뻐꾸기 나오면 그거 뭔죄야? 진짜 그거는 여성분들 진짜 본인들은 알지 않을까요? 본인들은 알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찝찝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알면서도 그냥 숨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막상 친자 불일치 됐을 때 친자가 아닌다는 거가 확인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악마죠, 악마. 이런 일은 정말 제가 볼 때 혹시 친자 불일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법으로 다뤄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그냥 이혼하고 말죠. 이걸로 뭐 형사처벌하는 거 없잖아요. 있나요? 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중형에 매겨야 돼요. 깜빵 보내야 돼요. 깜빵. 남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완전히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한 3년 이상 5년 이상은 저는 깜빵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